자, 이번에 받은 문제 고등학교 1학년 현대식 감상 문제고요. 자, 고1 3등급 자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예, 과장님 문제 좀 보기 쪽으로 잠깐 올려주시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제가 풀이 과정에서 보니까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좀 잘못됐고요. 부적절한 문제입니다. 자, 부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고 예, 4개가 적절하고요. 하나가 부적절해요. 그거는 이제 풀이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보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문을 감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보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본문에 적용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이제 보기가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여기 제시된 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시일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기에서는 그 시에 대한 어떤 해석의 힌트라든가 그런 걸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풀이 과정에서도 보기를 먼저 보고 적용이 되는 부분은 이제 본문에다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보면요. 시에서 시상은 시적 대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화자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자,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작품 감상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가는 고달픈 현실을 견뎌온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고달픈 현실의 직면에 있는 화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했는데 이제 보기의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본문 감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문을 다 봐야 되는데 시를 감상하는 법은 이거 먼저 파악하고요. 이게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처한 상황, 시적에서 시 내용 안에서 처한 상황을 보고요. 다음에 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보기와 같이 믹스를 해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리 적어놓고 좀 보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꽃바람 마을마다 훈훈히 불어오라. 복사꽃 살구꽃 화환한 속에 구름처럼 꽃구름 화환한 속에 꽃가루 흩뿌리어 마을마다 진한 꽃향기 풍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최주영 선생님, 지금 흐르는 분위기를 보면은 이게 플러스 상황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상황인 것 같아요? 안 보셨죠? 예, 전현 선생님, 여태까지 읽은 부분 보면은 이게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까? 훈훈히 불어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 뒤에 거 빼고요. 꽃바람서부터 꽃향기 풍겨라. 예, 3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지금 보기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고달픈 현실을 견뎌온 대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치위와 주림에 시달려 한겨울에 움치고 떨며 살아나온 사람들. 지금 이 부분이 보기에서 말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처한 상황은 뭐냐면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화자는 지금 그 고생을 하고 나온 사람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서러운 이야기 다 까맣게 있고 꽃향에 취하여 아득하니 꽃구름 속에 쓰러지게 하라. 그 쓰러져서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쉬어라, 위로받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은 고생하고 그 고생을 뚫고 나온 사람들을 자,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정서 태도는 그 사람들에 대한 뭡니까? 위로나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번 좀 보겠습니다.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보기에서 나는 고달픈 현실에 직면해 있는, 맨 아래 고달픈 현실에 직면해 있는 화자의 행위,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자가 대상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걸 나온 것을 보고 있는 거지만은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자가 직접 겪고 있는 겁니다. 좀 부정적인 상황을. 자, 그래서 사랑의 샘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속된 말로 저는 학생들한테 시궁창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의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선생님. 자, 사랑의 샘하나 있을 것만 같다라고 해가지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을 좀 생각하고 있죠.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 붉어진 인간들의 혼만 깜빡이는. 자, 그러면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들의 혼 사이에 자기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자,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는데, 원래는 고통하는 법을 익힌다라는 거는 비문입니다.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맥상 바라보면 이 고통을 견디는 법을 익혀야겠다라는 그런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밝아올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최준 선생님 지금 보고 계세요? 자, 지금 부정적인 상황. 자,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뭘 하기 위하여, 지금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희망,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처한 상황은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 대상에 대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견디고 잘 좀 살아나가 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꿈꾸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뭐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뭐 수미상관,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희망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처한 상황은요, 굳이 읽지 않아도 보기에서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고생하고 있죠. 고생 중입니다. 자, 그럼 이 고생 중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의 정서와 태도는 희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극복 의지를 보고 있죠. 자, 이 정도 보고요.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은 가에서 서러운 이야기를 잊고 꽃향에 취하여 쓰러지게 하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러지게 하여라라는 건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위로를 받아라 혹은 푹 쉬어라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서 시적 대상이 지나온 시간을 잊고 꽃구름 속에 안기길 바라는 화자의 태도. 자, 이제 고생했다. 쉬어라. 자, 그래서 적절하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 이 세상에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생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빛나는 어떤 미래가 있을 것 같다. 자, 이거죠. 자,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화자의 기대. 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걸 보려는 태도. 자, 그게 또 적절하고요. 그 다음. 자, 가에서 한 겨우내는 시적 대상이 견뎌온 고달픈 현실을 드러내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서 아까 포인트라고 했었던 부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는 고달픈 현실을 견뎌온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라고 했어요. 자,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앞부분은 맞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새벽은 별을 보며 희망을 기대하는 시간. 여기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고생하는 중이지만 이 사람은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또 희망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번도 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이 서러운 이야기를 다 까맣게 잊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죠? 다 잊고, 고생했던 거 다 잊고 이제 쉬어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러고 있고요. 나에서는 화자는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자,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라는 건 이제 문법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자,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혹은 견디는 법을 배워야겠다.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또 4번도 맞습니다. 해가지고 아까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하셨네요. 제가 받았던 건 이제 적절한 것이었는데, 자, 4번까지는 그대로 맞았고요. 자, 5번을 보시면요.
그래서 마을마다 꽃가루가 흩뿌리는 것은 시적 대상의 고달픔을 부각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인데요. 과장님 잠깐 이쪽으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서러운 얘기 다 까맣게 잊고 꽃향에 취하여. 자, 아득하니 꽃구름 속에. 자, 그러니까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다 잊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푹 쉬어라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꽃가루 흩뿌리다를 다시 잠깐만 내려주시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시적 대상의 고달픔을 부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달픔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 위로의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 나에서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들으려 하는 것은 화자가 희망을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내가 무엇하기 위하여 또 무엇하기 위하여 고통하는 법을 배워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복의지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맞는데 지금 앞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5번이 부적절한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 감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쉬운 시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등급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풀이 방법에 있어서는 모든 등급이 풀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등급별로 좀 달라지는 점이 있는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시가 어떤 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우 알려진 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등급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략을 하고 표현 문제를 풀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의거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